이 시간부터는 상하수도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입니다. 상수도 시설 계획.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한번 먼저 좀 나눠보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죠. 물. 그래서 이 상하수도라는 과목, 이 상하수도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상수도는 뭐예요? 상수도, 상급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수도는 뭡니까? 하급의 물입니다. 인간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각 가정에 공급되는 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실 수도 있고 밥도 짓기도 하고 뭐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정원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인간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수도가 더러운 물이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상수도가 공급된다. 그러면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일단 먼저. 그래서 심하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하수도요. 상수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수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렇게 사용한 물이나 소변, 뭐 이런 대변, 이런 것들을 하수도를 통해서 집에서 빨리 내보내지 못하고, 그래 만약에 방치를 해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파리 때, 모기 때, 뭐 악취, 뭐 이렇게 해서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간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편리함을 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쉽게 만나고 또 쉽게 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상하수도 덕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도시나 뭐 마을에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는 그 도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흐르게 하는, 우리 몸에 빗댄다면 이제 혈관과 같은 존재죠. 우리 몸에서 혈관이 없으면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고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리겠죠. 그렇듯이 상하수도 또한 도시의 물은 혈관같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깔려있지 않으면 순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하수도를 아주 잘 배워서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수도에 관련된 조금 더 중요성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딜 향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용변을 보고 물을 흘려 보냅니다. 그죠? 만약 여기서 물이 안 나온다. 변기 안에 대변이 그대로 있다. 음식도 못한다. 정수기가 물을 내놓지를 못한다. 그럼 빨래도 못하고 세탁물이 쌓이죠. 그럼 또 우리는 이거 가정의 문제예요. 공장에서도 문제가 붙습니다. 음료수를 못 만들죠. 반도체 세척을 못합니다. 재료 세척을 못하니까 과자도 못 만들어요. 물이 없으면요, 옷감을 염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옷도 못 만듭니다. 이게 공장이 안 돌아가면 제품 생산을 못하죠. 생산 활동이 중단이 되면 소비 활동도 중단이 되고 경쟁이 엉망이 됩니다. 한마디로 상수도는 엄청난 우리 너무나 지금 주변에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도가 끊겨버리면은 어째요? 건물, 거리, 공원 등이 청소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오물들이 도시 곳곳에 쌓이게 될 겁니다. 상수도 하나 끊기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도시 곳곳에서 불편한 것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나 공장 등에 이렇게 필요한 물을 관을 통해서 보내주는 이러한 설비들을 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 곳곳에 상수도관이 몸속 혈관처럼 퍼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공장, 도시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수도는 생활용수, 소화용수, 공업용수, 잠용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생활용수는 뭡니까? 가정에서 쓰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요리하고 목욕하고 세탁하고 청소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거죠.
소화용수는 소화니까 불을 끄는 물입니다. 예,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물이죠. 그러니까 휴지 한 장을 만들 때도 물이 필요하고요. 컴퓨터를 만들 때도 필요하고 잉크를 만들 때도 필요하고요. 맛있는 사탕을 만들 때도 물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잡용수. 이거는 넷난방이나 세차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고 되어 있죠. 도로를 청소한다거나 공원이나 분수대, 연못 등을 가꾸는데 사용하는 물이 이제 잡용수가 되겠죠.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상수도 공급률이 95%를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질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 세계 8위 정도 수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선진국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선진국들 중에서도 보면 프랑스라든지 미국, 독일보다도 우리나라 물이 더 깨끗한 실정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거 뭐예요? 흔하게 보시는 생수통이죠. 생수통. 생수는 상수도입니까? 아닙니까? 생수는 상수도가 아닙니다. 상수도관을 거치지 않은 지하수라든지 또는 깊은 바닷물을 원수로 해서 정화하거나 소독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이건 상수도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서 정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수도 물을 정수장에서 직접 생수에 받아가지고 담아서 팔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제 상수도 물이 되겠죠. 자, 이런 상수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요즘 가정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팡팡 나오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수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에 이제 수도가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아주 옛날로 한번 가볼게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이 물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켰어요. 강이나 호수에 물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물 가까운 데서 이제 살았겠죠. 식수도 구하고 농사짓기도 좋고 하니까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 그 유명한 뭐 황허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뭐 인더스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각종 문명들이 각 유역에서 발생된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그 농사를 지면서 농업이 발달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마을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주변에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요. 예. 넘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강 주변도 아닌데 강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 땅에서 나무가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무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땅속에 물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강에 있는 물이 아니라 땅속을 흐르는 그러한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찾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물이죠. 우물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 물이 고이게 만드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대량의 물을 쉽게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우물. 이게 인류의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이렇게 우물을 파다 보는데 가뭄이 드니까 이 우물물이 어떻게 해요? 금세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곤란해지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걱정을 하냐?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 그런 물을 좀 어떻게 모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서 비가 올 때 보면 강물은 계속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댐이죠. 댐. 그러니까 댐은 계곡이라든지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제 가둬두잖아요. 가둬놨다가 뭐 방수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가뭄에는 이 물을 우리가 갖다 쓰기도 하고 홍수에는 또 대비해서 좀 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물이든지 간에 이렇게 댐이든지 간에 이 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물을. 사람들은 지게에다가 물동이를 지고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냥 물통 자체를 들고 오기도 하고 또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물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사람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물을 좀 사용하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요. 뭡니까? 물의 길이죠. 물의 길. 수로.
수로. 그러니까 하천이나 이런 호수에서 시작을 해서 마을이 있는 곳까지 물이 자동으로 흘러서 올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듭니다. 수로를 만듭니다.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정말 이 수로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발달했냐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지나가는 수로, 그리고 먹을 수는 없지만 농사를 짓거나 청소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잡용수가 지나가는 수로를 이렇게 따로 만들 정도로 로마 시대에 이 수로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뻘들 보면 이걸 알아요. 이게 뭐냐면 그 물장수입니다. 물장수. 이 물장수들이요, 수질이 좋은 곳, 그 샘물이라든지 수질이 좋은 하천에서 물을 길러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물통이나 양동이를 매달아서 이렇게 지게를 치고 다니면서 팔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1908년쯤일 겁니다. 뚝섬 수원지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서울에 처음으로 이제 수돗물이 공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장수들은 이제 샘물이라든지 하천에서 물을 길러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돗물을 길어서 팔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장수들이 그 수도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수도관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서울 전역에 동시에 관을 다 매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이런 물장수들이 이제 수돗물을 지고 가서 팔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 한 1에서 1.5리터 정도를 마시고요. 물만 마시는 걸 그렇게 마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먹는 식품에 포함된 물까지 다 합치면 한 2에서 3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수도는 아까 말했듯이 식수 외에도 어떤 취사라든지 세탁, 청소, 목욕, 수세시 화장실 등 이런 대로 필요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천수라든지 지하수를 정화해서 상수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수도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 식수로서 도관 및 기타 설비에 의해서 사람의 식수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 이거를 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용수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반의 과정을 상수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우리가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풍부하게 하고, 또 가능한 하면 어떻게 해요? 저렴하게 공급하고, 또 화재 시에는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에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량과 수질과 수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상수도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구성 3요소라고 하면 충분한 수량을 적정량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양호한 수질을 유지해야 되고, 또 적정한 수압을 통해서, 수압이 작으면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물을 못 받는 가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압을 적정하게 유지해서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수도의 3요소가 뭐다? 수량, 수압, 수질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수도 효과는 아까 보건위생상 효과가 있었잖아요. 설명 다 드렸잖아요. 또 불 끄는 소방상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지 기타 등의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산성 증가의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자, 상수도를 분류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수도는 일반 수도, 공업용수, 전용수도. 일반 수도에는 광역, 지방, 간이 상수도로 나눠지고요. 전용수도는 전용상수도, 전용공업용수도 나눠지는데, 광역 상수도는 뭐냐면 굉장히 넓은 지역의 상수도죠.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 한국수자공사 또는 해양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요, 인정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걸 말해요. 그 지방상수도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수도고, 간이상수도는 이제 그 지자체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좀 조그만한 범위에 하는 거죠. 공업용은 이제 공장에서 공업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수도고요. 전용상수도도 자가용 수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나 사택 같은 거주자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수도를 전용 수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그렇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하수도는 아까 설명드렸고 중수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실 수는 없지만 하수도처럼 더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잔디에 물을 준다거나 마당을 청소한다거나 그런 데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세실, 화장실, 냉난방, 청소, 세차, 살수, 분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중수도를 쓰냐? 중수도가 없으면 그 역할을 하수도를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상수도를 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수도의 어떤 사용량도 절감을 하고 상수도에 투자하는 이 시설 투자비 이런 것들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수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수도 사업은요, 수도 사업과 간이 수도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수도 사업은 급수 인구가 5,001명 이상인 경우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도 사업이라고, 급수 인구가 101인 이상 5,0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간이 수도 사업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수도 시설 나중에 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는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그거는 뭐 취수, 조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뒤에 가서 암기가 되니까요. 지금은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급수, 이 급수는 이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그 단계를 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집이나 아파트 이런 곳으로 직접 연결하는 이런 급수 장치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거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급수 장치에 대한 공사비는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에 대한 제반적인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